1953년 9월 21일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막을 내린 지 불과 2달 후 대한민국 영공에 한 대의 미그-15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조종석에는 북한 공군의 최고 위급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전 시대 가장 극적인 탈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노금석 대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그날의 시작. 1953년 9월 21일 아침 평양 인근 순천 비행장. 노금석 대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그-15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금석 회상 독백 이륙하는 순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향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체제 아래 살 수 없었습니다. 노금석은 당시 북한 공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학교 출신으로 해방 후 북한 공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제2장 결심의 배경. 그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금석 회상 독백 전쟁 중.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미 없는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능한 작전 지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휴전 후에도 계속되는 숙청과 감시, 끝없는 의심의 눈초리. 내레이터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전쟁 책임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지도부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고 많은 군 고위 장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노금석 역시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금석 회상 독백 어느 날 밤 함께 싸웠던 동료 한 명이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충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제3장 치밀한 준비. 탈북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노금석은 몇 주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외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금석 회상 독백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평소 비행 훈련 일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감시가 가장 느슨한 시간, 가장 안전한 비행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연료 상황, 기상 조건, 레이더 포착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제4장 운명의 비행. 1953년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노금석은 훈련 비행이라는 명목으로 미그-15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지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음 미그-15 엔진 소리 증가, 이륙 소리. 노금석 회상 독백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을 당기는 순간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훈련 경로를 따라 비행했습니다. 지상 관제소와 정상적으로 교신하며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양 북쪽 상공을 지나자 노금석은 조종관을 남쪽으로 급격히 틀었습니다. 관제소 무전 음성 205호기 항로 이탈 확인. 즉시 원래 항로로 복귀하라.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노금석 회상 독백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대 속도로 남쪽을 향해 날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휴전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연료는 충분한지. 제5장 추격과 탈출. 북한 공군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노금석의 비행기를 추격하기 위해 여러 대의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반역자를 격추하라. 여러 전투기 엔진 소리. 노금석 후방 거울로 점 3개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금석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공군의 베테랑이었고 미그-15의 성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고도로 급강하하며 지형지물을 이용해 추격기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노금석 독백 산맥 사이를 누비며 날았습니다. 나무 꼭대기가 기체와 스칠 정도로 낮게.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추격기 중 한 대가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예광탄이 녹음석의 기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관총 발사 소리,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녹음석 독백 왼쪽 날개 끝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더 급격하게 기동하며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육장 자유를 향한 마지막 순간. 오전 11시 5분 녹음석의 미그-15는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영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녹음석 회상 독백 휴전선을 넘는 순간 안도감보다는 새로운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한국군이 나를 적기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비상주파수로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녹음석 무전 김포 관제소, 김포 관제소. 나는 북한 공군 소속 녹음석이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다. 현재 위치는 한국 공군도 이 미그-15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대응 태세가 발령되었고 요격기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음석의 무전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군 관제사 무전 알았다. 날개를 좌우로 흔들어 귀순 의사를 표시하라. 우리 전투기가 너를 김포 공군기지로 안내할 것이다. 녹음석 회상 독백 지시대로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곧 양옆으로 한국 공군의 F-86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호위하며 김포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제7장 착륙과 환영. 오전 11시 22분 녹음석의 미그-15는 김포 공군기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각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착륙 소리, 환호성. 활주로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 미군 고문단, 언론인들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녹음석 독백 캐노피를 열고 조종석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따뜻한 악수.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군 장교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녹음석이 가져온 미그-15는 당시 소련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유엔군에게 큰 위협이었던 이 기체의 실물을 확보한 것은 서방 세계에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8장 파장과 영향. 녹음석의 탈북 소식은 냉전 시대의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은 큰 충격에 빠졌고 즉각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뉴스 아나운서 당시 재현 오늘. 북한 공군 고위 장교가 최신의 미그-15 전투기를 몰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습니다. 이는 공산 체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미국은 즉시 이 미그-15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본 오키나와 기지로 기체를 운송했고 수개월에 걸쳐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엔진 성능, 무장체계, 조종 시스템 모든 것이 해부되었습니다. 미군 기술 장교 회상 미그-15의 실물을 확보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었습니다.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전투기 개발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9장 녹음석의 새로운 삶. 녹음석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공군에 협조하며 북한 공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조종사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녹음석 독백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자문 활동을 하며 바빴지만 밤이 되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북한에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탈북자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였습니다. 제10장 역사적 의미. 녹음석의 탈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 열망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분단의 비극을 상징했습니다. 역사학자 인터뷰 녹음석 대령의 귀순은 냉전 시대 한반도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체제 경쟁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건의 북한군 귀순 사례가 있었지만 녹음석의 사례는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11장 그 후의 이야기. 녹음석은 한국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고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노금석 후년 인터뷰 재현 나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은 자유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만약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가려질 수 없고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몰고 온 미그-15는 분석이 끝난 후 미국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방문객들은 그 전투기를 보며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억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노금석이 목숨을 걸고 넘었던 그 경계선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1953년 9월 21일 한 대의 미그-15가 하늘을 가르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조종석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은 오늘날까지도 자유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노금석 마지막 톡백 나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억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비행은 끝났지만 자유를 향한 인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침묵 노금석 대령의 탈북 사건.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영원한 갈망의 기록이며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